입시왕 시즌 8 2학기의 시작은 여름방학 지금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저희 입시왕 벌써 7월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여름만 되면 항상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죠. 다 힘들죠. 뭐 수험생, 네. 학부모, 뭐 저희들도 힘들죠. 날씨가 더워서 장마철이 시작이 되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 이미 또 한 해 반이 지나갔는데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난 뭘 했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사실 짓누르기 그게 시작하죠. 요즘에 많이 듭니다. 그 생각이. 도대체 언제 7월이 된 거야? 우리 좀 있으면 입시왕 시즌 9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39인데 30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야. 네, 금방 갑니다. 네, 훅훅 지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7월 벌써 훌쩍 넘어가고 있는 타이밍에 저희 입시왕 방송 시작을 하게 됐고요. 자, 여름방학부터 뭐 해야 되냐? 지금 물었잖아요. 뭐 해야 되지? 그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여름방학부터 뭐 해야 되냐? 보면은 겨울방학은 확실히 인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새 학년 새 학기다. 다시 한번 준비해 보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하다가 이제 여름방학쯤 되면은 여름방학은 흐지부지 지나가요. 네. 그리고 2학기는 뭐 1학기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1학기는 다시 한번 쇄신해서 해보자는 느낌이 있는데 2학기는 그냥 적당히 그렇죠. 수습하고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겨울방학을 노리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학기 초에는 뭔가 의욕적으로 하고 내가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했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슬프다. 약간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여름방학을 어기적 분기적 넘기고 겨울을 맞이해서 다시 새 다짐을 그렇죠. 근데 홍보 선생님 말도 정말 맞는 게 그 3월에 계약 시작할 때는 뭔가 진짜 시작한다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2학기 시작은 시작이 아니라 뭔가 연장전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사실상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 네, 그래서 연장전이라고 하죠. 연장전. 대부분 부활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여름방학에 대해서 뭐 어쨌든 마음가짐도 아이들도 좀 이렇게 무뎌져 있는 상태도 많고 부모님들도 뭐 그냥 1학기 때 하던 거 그냥 계속 쭉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펜타킬 선생님께서는 정신 차리라는 이거죠. 지금 이제 대입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3학년이 중요했던 거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이제 2학년. 2학년이 중요하려면 고1 겨울방학부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고1 겨울방학 때 제대로 공부하려면 뭐 선행학습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때문에 내려가다가 초등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초등까지 얘기할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여름 방학을 그러니까 이제 겨울 2학기를 진짜 1학기의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연장선상이에요. 대부분 아이들 보면. 그러니까 뭐 학원으로 치면 1학기 때 다니던 학원을 그냥 또 2학기 때 다니고 1학기 때 공부하던 양을 그냥 2학기 때도 공부량 하고 1학기 때 했던 패턴은 그냥 2학기 때 똑같이 해요. 보통은. 맞습니다. 이런 게 근데 그 중간에 여름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기 중에 뭔가 학원을 바꾸거나 공부 패턴을 바꾸고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여름 방학은 너무 짧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대입이 중요해지니까 자꾸 이제 저학년이 주어지니까 이제 여름 방학도 좀 의미 있게 활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충분히.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좀 근데 저는 오늘 방송 안 들어도 결론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데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하는데 정신 차려야죠. 정신은 늘 차려야죠. 그렇잖아요. 늘 차려야 되는데 정신 이제 차려. 정신 차리고 뭐 하냐까지. 그래서 1차적으로 정신을 차린 다음에 여름 방학 때 이제 이런 것들에 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여름 방학 끝났을 때 또 이게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2학기 때는 이런 것들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펜타킬의 잔소리 특집입니다. 그래서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뭐 글을 썼어요? 뭡니까 이게? 원고입니다. 원고고요. 이거 갖고 펜타킬 선생님이 글도 쓰시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갖다가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뜨거워지는 여름 햇살 아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펜타킬의 쓴소리, 잔소리 한번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학년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3학년. 오늘은 3학년별로 성적도 상중하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은 뭐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자, 네, 이쯤 그래서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3학년은. 이쯤 됐으면 뭐 다 끝난 건데 심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1어를 그런 식으로 대놓고 쓰십니까? 네. 예. 너는 3학년? 3학년이 1학기가 끝나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대입은 이제 끝났어요. 수시와 관련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아이들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90%는 끝난 것처럼 인식을 실제로 하는데. 끝난 것 같이 대입이 끝난 것 같이 애들이 지내죠. 왜냐면 실제로. 이제 수시 쓸 건데 1학기까지 성적이 1학기만 딱 들어가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실제로 대입이 끝난 것 같이 활동합니다. 뭐 왜냐면 수시는 어디든 붙을 거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 보통 이제 그런 그 아니한 마인드로 살다가 네. 수시가 다 떨어지고 뜨거.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수능을 준비하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 3학년 학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게 이 얘기는 저희 방송에서 숱하게 했을 겁니다. 네. 자, 1학기가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수능과 나와의 싸움이다 이젠. 선생님, 저는 수시로 간다니까요. 자, 그래도 수능과 나의 싸움이다. 지금 학생부 종합만 6개 썼습니다. 그래도 수능과 나의 싸움이다. 학생부 지금 쓸 거 많아가 힘들어 죽겠는데 자소서도 지금 3주일째 끙끙거리고 있는데 뭔 수능입니까? 그러니까 끙끙거리지 말고 수능과 나의 싸움을 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다. 수능과 나 자신의 싸움. 이게 보니까 네. 모르겠어요. 제가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어떤 입시적인 어떤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 기말고사 끝나고는 정말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못했다고 했으니까 지네들이 학기 중이라서 그래? 그럼 정말 지금 또 대입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악착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공부는 하지 않는 아이들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기말고사 끝나면 방금 얘기했지만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수시 원서를 쓸 때 이것들이 수시 원서를 쓸 때 뭔가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이렇게 고릅니다. 이거 30% 세일하는데 한번 사볼까? 야, 여긴 어때? 응? 이 대학 인식은 야, 어때? 이 대학 내신 2.1인데 한번 사볼까? 이 브랜드는 어때? 하냐? 이 브랜드는 괜찮은 브랜드야? 신생 브랜드 같은데? 이것 말고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건 약간 노땅들이 입는 브랜드인데? 디자인이 별로야. 그러면 그 제품의 가격은 나의 어떤 내신 성적?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눈에는 돈도 없으면서 물건 고르는 거예요. 그게. 아이쇼핑 할 수 고를 있죠. 수 있죠. 네. 네, 인생의 행복이 아이쇼핑 아닙니까? 그렇네요. 롤렉스 시계 한 번씩 홈페이지 들어가고. 이제 아이쇼핑 네. 돌아오면 남는 건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네. 행복감이 남죠. 행복감이 남죠. 네. 대학도 과연 그럴까요? 대학도 남는 게 없으면 과연 행복감이 남을까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아이들 심리로는 이미 내신 성적이 다 나온 상태에서 이때부터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웹서핑을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뭐 과도 찾아야 되고 뭐 입시 결과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여기 아이들 상당히 몰입을 합니다. 그 애들 자주 가는 커뮤니티 한번 보세요. 네. 기말고사 끝나가지고 가관입니다. 그냥 이 대학 인식 어때? 이 대학 인식, 이 대학은 어때? 그러니까 대학에 여기 대한 붙으면 어디 갈래? 붙긴 뭘 붙어? 붙고 나서 생각해야지 그거를 미친 놈들이. 제가 재정반 근무할 때 예. 이렇게 그 데스크에 컴퓨터가 몇 대 있어요. 네네. 그럼 아이들이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수시 원서 쓸 때쯤에 학생들이 막 줄 서서 있어요. 그렇죠. 제가 검색하거든요. 계속 찾습니다. 계속. 제가 표정을 보잖아요. 네. 약간 뭐에 홀린 표정들이야. 왜냐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제일 상단에 뭐가 있습니까? 딱 상단에 그림이 떠요. 그렇죠. 그 대학에서 가장 예쁜 곳, 이제 분수 아니면 꽃이 활짝 핀 그렇죠. 광경이 뜨고 그 옆에 학생들이 웃으면서 아주 환하게 웃고 있죠, 다들. 네. 그렇죠. 책을 네. 또 이렇게 끼고 이렇게 막 행복한 모습. 막 캠퍼스 라이프.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키고 막 예.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거 학생들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멍하니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야 뭐하니 그러면은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막 네. 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쯤의 심리 상태가 정말 저희가 묘사한 그대로이고 저는 저희 때 수능 끝나고 수능이 제 기억엔 기말고사 전에 보통 봤거든요. 저희 때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맞아요. 수능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를 한번 봐요. 기억나세요? 네, 그 맞아요. 네. 그때 얼마나 하셨습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끝났거든. 아니 그때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야, 이 시험까지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도 막 있고 네. 그래갖고 뭐 아예 안 하진 않아 애들이.
아예 안 하진 않는데 또 비중이 너무 작고 이러니까 다 같이 안 하는 분위기에서 해방감을 느끼면서 이제 어떤 아이는 이제 운전면허 학원 알아보고 예, 어떤 아이는 이제 뭐 방학 동안 못했던 운동하러 알아보고 뭐 이런 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여름 방학 때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한쌤이 확실히 여기 강남권 나와서 그런지 애들이 그래요? 건설적으로 사네. 저희는 수능 보고 학교 안 나와요. 애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수시에 아이들이 포커스를 많이 두다가 보니까 여름 방학쯤 되면 이제 거의 끝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계속 대학 홈페이지만 찾아보고 있는다거나 혹은 이제 자기소개서나 뭐 학생부를 보완하는데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막 굉장히 몰입을 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일종의 집착? 네. 네. 내가 수시로 가는데 이걸 해야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집착하면서 거기에 시간 소모만 많이 하는 경우 이걸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거 방송을 찍었을 거예요. 아마 여름 하여튼 3학년 때 해선 절대 안 될 일들 뭐 탑 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의 요즘 여름쯤 이쯤의 심리 상태가 저희가 말한 그대로 일단 끝났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원서 쓰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수능 준비나 이런 걸 갖다가 해야 된다는 그 의식 자체가 없는 경우 혹은 있는데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근데 왜 해야 됩니까 도대체? 아니, 수능을 안 하면 할 것도 없고 네. 본질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수시 원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수능 공부가 할 게 없어서 할 정도의 맞잖아요. 지금 간단한 고3 건 애들이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고3 애들이 뭐예요? 아니 본질적으로 가자고. 지금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러면. 선생님 그동안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쉬겠습니다. 영원히 쉬거라. 현타쌤 100m 선수라고 쳐봅시다. 육상 100m 선수예요. 네. 그걸 위해서 12년 동안 훈련했어요. 네. 땅 뛰었습니다. 100m 이 지구의 모든 기운을 쓰면서 뛰었을 거 아니에요. 네. 100m 통과하는 순간 코치가 그러는 거예요. 야, 사실은 400m야. 300m 더 뛰어. 이거 뭐야?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뭐 현실 부정의 단계로 오잖아. 원래 400m였던 거예요. 이 게임은. 근데 그동안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100m라고 지네들이 만든 것 뿐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100m로 전력 투구를 그래서 했는데 예. 더 뛰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그 아이들이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실은. 그쵸. 예. 이제 아니, 정확한 대입의 비유가 끝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대입의 끝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네. 수능이 대입의 끝이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입시 전략적으로 보면 무조건 수능을 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수시가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 수시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내가 이 정도는 가겠지 하고 썼던 대학에서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좌절을 맛보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수능 최저만 노리고 공부했다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 비율이 거의 50% 60%에 항상 육박합니다. 모든 전형 통틀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능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 고3은 어차피 수능밖에 할 수 없다. 할 게 없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안 한단 말이야. 이거 이 설득을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설득을. 이 얘기를 오늘 그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수능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고 수능을 안 할 하는데 거면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그 설득시킬 지금 여력이 없다. 너까지 안 하겠다는 애를 굳이. 네. 자, 저는 항상 2달 남았다고 뻥을 칩니다. 10월이면 끝이다. 예. 조금만 버텨라. 그죠?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왔죠. 예, 거의 끝났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열심히 해야 되고요. 수능 네, 뭐 수능 그걸 해야 어쨌든 되는 수능 거에 대해서 강조. 다시 설명해 드리고 다시 싶진 한번. 않고 오늘은 예.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여름 방학 딱 이제 기말고사 치면 먼저 일단은 주간 학습 스케줄을 짭니다. 자, 예, 이제 수능 구체적으로 대비. 갑니다. 예. 수능 공부가 핵심인데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학습 스케줄을 어떻게 짠다고요? 그렇죠. 학습 스케줄이란 거는 뭐 시간 배분도 있지만 뭐 내가 뭐 사교육은 어떻게 활용하고 뭐 얼마나 공부하고 교재는 뭐고 이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이걸 이제 수능까지 밀고 갈 거기 때문에 네. 요걸 일단 짜고 일단 그거대로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짭니다. 예, 주간 뭐 스케줄이라는 게 뭐 어떤 요일에 무슨 학원을 가고 이런 거에서부터 뭐 월요일은 무슨 과목을 몇 시간 정도 배치를 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대략적인 순서 예, 뭐 정도는 맞춰 놓는 디테일하게 막 겁니다. 분단위로 짜실 필요는 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없어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맞아요. 예. 예, 뭐 어차피 하루에 국영수 탐한 번씩은 다 봐야 되니까. 나의 일주일 생활은 이래. 이걸 맞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네. 거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특히 이제 방학 때 공부할 때는 저는 규칙성 만드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좀 편하게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오전에는 무조건 국어 수학을 한 타임씩 때린다. 공부 시간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밥 먹고는 뭐 점심 먹자마자 영어를 한 30분 단어 외운다. 그거 끝나고 생명 잠깐 1시간 본다. 그거 끝나고 수학을 또 1시간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공부를 너무 규칙성. 안 하는데요? 저녁까지 이런 식으로 짜는 거죠. 그래서 뭐 분 단위로 무슨 교재를 몇 페이지 한다까지 다 짜기보다는 대략적인 어떤 큰 틀을 갖다가 머릿속에 잡아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간 학습 계획을 반드시 우리 아이랑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이제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수시 지원 대학 결정. 근데 사실은 이 일로 여름을 다 보내죠. 근데 이거 너무 시간 이번에. 많이 걸려요. 뭐 찾아야 될 정보들도 많고 진짜 짜증나는 거 뭐냐면 얘기가 다 달라. 네. 담임 선생님 얘기, 국어 선생님 얘기, 수학 선생님 이야기, 학원 국어 선생님 얘기, 학원 수학 선생님 얘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 팩트 체크하느라고 아이들이 상당히 또 혼란스러워합니다. 성적은 이미 결정돼 있다. 네,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백화점 가는데 지갑에 꽂혀 있는 돈은 고정돼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뭐 고민한다고 해서 돈이 더 떨어지지 않거든요, 하늘에서. 그래서 저는 뭐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원할 대학에 대해서 정보를 더 찾는다고 해서 대학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내 진학지도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입시 전문가 뭐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네. 본인이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거 결정을 해야 근데 저는 그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요 부분은 좀 저는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요 정보 조사하는 부분은 부모님이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초 자료. 저는 부모님도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저는 이걸 문제라고 봅니다. 기초 자료 정도는 저는 부모님이 조사하는 게 맞다. 부모님이 관심이 있고 하고 싶다면 하세요. 그런데 나는 우리의 대입에 관심이 없어 알아서 하는 그럼 안 하면 스타일이다. 됩니다. 아니면 네. 나는 지금 맞벌이 해가지고 경제생활하라고 좀 거기까지는 힘들어.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막 강제할 수는 알아봐야 없죠. 된다. 애가 잘못하는 건 다 엄마 탓이다. 정보가 엄마가 있어야 데려가지. 엄마가 일하느라고 이제 이건 전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러신 분은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예. 네. 그냥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정보 달아도 되지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보 산 김에 설치까지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는 뭐 아이가 이걸 일일이 홈페이지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된다는 걸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목표로 타겟팅하는 대학 뭐 많아야 한 10개 정도 이내거든요. 그 과도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으면 그 대학들의 그 과의 경쟁률이나 뭐 전년도 입시 결과 정도는 부모님이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살살 찾아 놓으셔가지고 모아놓고 출력만 해놔도 그거 계속 찾아봐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잘 모아놓기만 해도 상당히 시간 세이브가 많이 된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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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 대학 관련해서 이 정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빨리빨리 정보를 모으고 헷갈리면 펜타키를 찾아가면 됩니까? 네,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게 너무 제일 고민하지 좋죠. 마시고 받으세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거죠. 여름 방학 때. 이건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수시 결정이 됐잖아요, 다 이게. 네. 대학이 결정이 돼야 뭐 자소서도 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해서 자소서가 필요한 대학이 정해졌을 거고 자소서를 작성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논술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 뭐 논술 대비를 한다던가. 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원한 대학에 지금 뭐 논술 고사 아니면 면접 일정이 좀 빠르다면 수능 이전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도 좀 대책을 세워놓든가 네. 이런 식입니다. 이거를 여름에 빠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스케줄대로 밀고 가시면 돼요. 그냥 그런데 수시 원서 결정하느라고 7월, 8월 중순 다 보내고 네. 자소서 쓰느라고 또 8월, 9월 다 보내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원서 쓰고 할 게 없는 거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기도하는 그래서 것밖에 없죠. 저는 이 학습 시간과 뭐 기타 서류 준비나 뭐 원서 고민하는 거의 비중은 거의 9대1이 되어야 된다. 예, 시간 배분으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자기소개서 붙잡고 3시간 4시간 쓰는 아이들 분명히 있거든요. 매일같이 막 3시간 4시간씩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특히 이제 갈수록 자기소개서 영향력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올해 또 자기소개서 분량이 좀 줄었어요. 네. 요거 관련돼서 특집 방송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분량도 줄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저는 이렇게 요즘 표현하거든요. 그냥 예의만 갖춰라. 자기소개서로. 예. 그 아이들이 쓴 글을 보면은 그 예의를 갖추는 게 매우 힘들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의가 없다기 예의가 없다기보다는 이거 보면은 저도 이제 뭐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치던 강사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그것도 맞는 이거는 말이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상식선에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얘들의 눈으로 봐야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이거를 건드려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로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이걸 잘 써서 뭔가를 뒤집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행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네. 그러니까 글을 잘 써서 자소서를 잘 써서 내가 좀 내신이 부족한데 이걸 뒤집겠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예의 정도를 찾는다. 교수님한테 인사드리는데 좀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옷 잘 차려입는다 정도로 비중을 좀 낮춰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랑 원서 준비나 서류 준비는 저는 마음가짐으로는 한 10% 미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10%를 하시죠. 예, 10% 정도만 시간 소모나 에너지 소모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대부분의 90%의 시간은 지금부터는 수능 준비를 하는 걸로. 예. 근데 이 고민이 가장 잔인한 게 이 고민이 끝이 없어요. 골라놨거든요. 근데 왠지 보니까 근데 그것도 맞아. 다른 데가 더 좋아 보여. 내가 더 붙을 것 같아. 예. 그럼 또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소서 쓰고 있는데 또 엄마가 야야 작년에 여기가 뭐 좋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보를 얻으면서 고민이 끝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서 고민도 제가 팁을 좀 드리면 홍프로님 말씀 진짜 맞아요. 이게 한번 고민되기 시작하면 밤에 이게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면 한번 깊이 빠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꼬리를 물고. 물면서 행복 회로가 네.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도파민 샤워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6장 쓸 거면 보통 한 8개에서 9개 정도까지는 추려집니다. 한테 10개 이내로 추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딱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원서 쓰기 한 3일 전까지 아예 고민을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거든요. 한 10개 정도만 추린 상태에서 원서 쓰기 한 3일 정도 전까지는 그냥 거의 고민을 하지 말고 막판에 고민하면은 되게 이게 집중력도 좋아지고 판단이 빨라집니다. 예, 그래서 계속 입시 고민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료 서칭만 해놓은 상태에서 놓고 차라리 9월 모의고사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 공부한 다음에 그 그냥 막판에 한 3일 전에 몰아치기로 고민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전략이에요. 예. 어차피 답이 안 나는 고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저는 웬만하면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네. 내린 결론에서 크게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보통 이제 상담했으면은 거의 다 끝났는데 또 고민하면서 네. 다시 상담 받고 막 이런 경우들이 근데 많은데 전문가도 다 전문가 같지가 않아가지고 또 아까는 전문가 만나라며. 만나는데 본인이 고시할까는 어쨌든 예. 좀 뭐 엄청나게 훌륭한 뛰어난 뭐 입시 전문가까지는 됐고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 조언 받아도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뭐 굉장히 힘든데 제일 힘든 게 이제 어쨌든 수능에 집중하도록 아이들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모든 전 구간 아이들 성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여름방학 끝나고 수능 공부를 하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예. 미리 치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 네. 너 고3이잖아요. 너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좀 쉴 거지? 그럼 아이들 가만히 있어요. 좋아. 딱 하루만 쉬는 거야. 딱 시험 끝났으면 딱 내일만 쉬어라. 네. 푹 쉬어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올인한다. 분명히 다른 친구들은 퍼질 거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승부가 갈리는 거야. 정신력 싸움, 자기관리 싸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 듣는 둥 맞는 둥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이 퍼지고 나서 정신 차려라 말하는 것보다는 기말 공부하고 있으면서 바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미리 계획을 그것도 주입시키는 좋죠. 거예요. 예. 야, 너는 예. 이번 시험 끝나고 하루 이틀 쉬고 바로 수능 올인하는 거야. 네. 다른 친구들하고 그렇게 달라. 계속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네. 그걸 내면화 시키게. 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더 마지막 중요한 게 포인트가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은 어떠니?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홍프로의 대화법. 학생들도 얘기 뭐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계속 이제 자기 암시가 되는 거고 네. 조금씩 정신력을 미리 준비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수능 공부해야 된다는 세뇌를 해버려라. 그렇죠. 홍프로님의 팁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3학년 이게 단가요? 네. 사실 3학년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할 얘기 없는 게 왜 자꾸 아니라 같은 얘기만 합니까? 자꾸. 그게 아니라 예. 이게 제일 힘들다니까. 수능 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게 힘들다고. 수능 빨리 하고 수능에 집중하라고. 그걸 하라. 그게 힘들어서 우리가 떠드는 정신 겁니다, 차리고. 지금.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공부 시간에 최대한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바로 2학년으로 넘어갑니까? 네, 자, 예. 2학년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3학년은 버리고. 3 버린다기보다는 3학년은 다 끝났잖아요. 현 대입에서 3학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3학년한테는 지금. 수능밖에 네. 안 남았으니까. 수능밖에 안 거죠. 남은 것도 아니라 수능이 남았지만 점점점입니다. 예. 네. 자 2학년 2학년의 여름은 잔인합니다. 이걸 꼭 뭔 말씀드리고 소리야, 싶습니다. 또. 근데 잔인한 걸 모르시더라고요. 예. 고2 1학기가 끝나면 수시에 반영되는 5학기 가운데 3학기가 종료된 거죠. 그렇네요. 5분의 3.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을 돈 거죠. 내 성적의 절반 이상이 결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 때 꿈꿔왔던 나의 어떤 그 성적 플랜 계획,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했던 그 서연고 노래를 한다. 서연고 이런 어떤 이런 이 생각들이 이제 3학기 성적을 받아 보니까 1학년 때는 부정했겠죠. 그래 뭐. 근데 할 수 이제는 있어 아직은. 예.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이제는. 마라톤에서 한 반환점 돌면은 이 상위권 그룹과 중위권 그룹이 갈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그룹 내에서 그룹이 역전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끼리 안에서 약간씩 이제 오차는 있지만 중간 좀 반환 좀 돌면은 아니 그래도 선생님 아직 2학기 1년이나 남았는데 2학기나 남았는데 우리 아가 열심히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잔인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마라톤에서 중간 그룹이 그럼 뭐 포기합니까?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뭐야? 상위권 그룹 가고 싶어 네, 하잖아요. 네. 상위권 그룹은 안 뜁니까? 그러면 다 같이 열심히 뛰고 있다. 포기합니까? 여름 방학부터?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2학년 1학기가 사실 반환점이 도고 3학기 성적이 나와서 이미 성적이 이제 결판으로 이제 다가가는 상황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방금 하니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 뭐 아직은 좀 많이 남았으니까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잔인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굉장히 핑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아이가 뭐 사춘기였어요. 2학기 때 반장을 했어요. 네. 1학기 때는 뭐 동아리 활동에 빠졌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직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안 했다. 핑계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런 그거는 뭐 당연히 뭐 그런 거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라는 얘기도 많아요. 요즘에는. 얘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뭐 등등.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은 큰 변화는 잘 안 일어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맞아요. 2학년 그건 이제 1학기 끝나잖아요. 지금쯤 됐으면 그러면 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신 성적. 이게 우리 아이 한계구나. 지금 현재 역량으로는. 아니 우리 애가 1학년 때 반장 해가지고 못했고 2학년 때는 동아리 하면서 공부를 못했어요. 예,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럼 다음 학기 또 뭔가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자, 이 모의고사 성적이 좀 거품이 껴 있거든요. 2학년 모의고사 성적 자체가 내신보다 1등급 나왔으면 좋아 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 오케이 뭐 안 되면 뭐 정시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까지도 좀 어떻게 거품을 거쳐서 보정 작업을 해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 보정 작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2학년 이 상반기 모의고사 지역마다 3월 6월을 다 안 네.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치는 경우도 있고 안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상반기까지 모의고사는 좀 원점수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라는 게 예. 무슨 말씀이세요? 등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면 60점대인데 가끔 1등급이 찍혀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69점인데 뭐, 1등급 나오고 뭐 75점인데 뭐 2등급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뭐 근데 겉만 보면 2등급이니까 얘가 엄청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원점수 기준으로 저는 2학년 상반기까지는 90점 이상이 아니면 저는 그냥 모래성 같은 점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90점? 네. 원점수 기준으로? 네, 과목 간 좀 차이가 있는데 있죠, 물론 있죠. 저도 되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영어적으로 봤을 때
고1하고 고2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되게 평이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어느 정도 알면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예전에 공부를 좀 해놨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90점 전후가 나옵니다. 고2까지. 그러면 이제 영어 이제 수능 1등급이라는 걸 알고 가는데 이게 고3 가면 무너져요. 고3 참고로 가면 영어는 95점 이상입니다. 그 네. 기준이. 예. 국어 수학이 90점. 영어는 95점 이상. 저는 그래서 이제 고2 학생이 내 수능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저는 빨리 고3 걸 풀어보라 그러거든요. 네. 왜냐면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범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고3 6월 9월 수능을 풀어봤을 때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온다. 한 3번 풀어보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봤을 때 1등급이 나오면은 오케이 인정하는데 대부분 아이들 가르쳐봤을 때 네. 고2 학생들이 1등급 나오는 아이들을 고3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강남권 아이들 포함해서 다 2, 3등급으로 쳐집니다. 처음에는 실제로는 처음에는 현실 부정의 단계를 오지만 여기서 다시 공부에서 치고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름방학쯤 지났을 때 일단 내신은 눈앞에 당장 있으니까 이제 우리 학교에서의 나의 현실적인 위치가 여기구나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중요하고 두 분 공통적인 말씀은 모의고사 점수 볼 때 등급만 갖고 그냥 안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아이는 다 1, 2등급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랜 컨설팅 경험, 강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원점수가 이게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1등급은 운이죠 뭐. 아직 탄탄하지 않다. 네. 아직은. 내게 아니죠. 내게 아니라 잠깐 스쳐가는 거죠. 운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아직 탄탄하지 그러니까 않다. 성화봉송 같은 거죠. 성화가 1등급이면 이제 내가 잠시 들고 있다가 이제 넘겨주는 거죠. 준다.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야, 너는 입시를 치를 때 고2 성적으로 치르는 게 아니다. 고3 그쵸. 성적으로 치르는 거다. 네. 그래서 빨리 너의 고3 성적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거의 90점 이상의 원점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애들이 진짜 잘하는 애들. 그것도 진짜 잘하는 애라고 하는 포텐셜. 이게 뭔가 예. 영향이 좀 있다. 있는 뭔가 친구들. 좀 견적서를 뽑을 영어도 정도는 되는구나. 영어도 한 95점 정도는 찍어야지 견적서가 나온다. 견적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모의고사와 내신을 통해서 현실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럼 뭐 성적 딱 봤는데 우리 아이 괜찮은데요, 선생님? 자, 그래서 상위권, 하위권, 중위권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예, 여름방학이랑 괜찮은 2학기에 해야 되는 거. 내신도 뭐 1, 2등급이고 상위권이다. 상위권이다. 우리 아이가 지금 3학기가 끝났는데 지금 대충 견적을 내보니까 상위권이다. 확실히 그냥 상위권 대학도 노려야 된다. 아. 이 상황이면 갑니다. 얘네들은 분명히 2학년 2학기 교과 과정에 대한 예습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죠? 예, 그래서 자신이 충분히 예습을 해놨을 거예요. 2학년 때 뭐 수투라든지 뭐 어떤 영역들이.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2학기 때 배우는 교과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쭉 네. 한번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짧거든요. 여름방학 그렇죠. 때 짧으니까 빠르게 다시 합니다. 근데 빠르게 되는 이유가 얘네들은 이미 많이 해놨을 해놨기 거예요. 때문에. 예, 그래서 상위권일 거잖아요. 확률이 높으니까. 물론 많이 한다고 다 상위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2학기 때 배우는 어떤 개념을 다시 빠르게 자기가 공부했던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개념을 확실하게 탄탄하게 공부를 해놓고 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도 좀 예습을 좀 철저히 하라고 하고 싶어요. 탐구요? 예, 탐구를 또 의외로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위권 애들도. 수학 공부하기도 벅차니까 그렇죠. 이거 학원 타임이 안 나와요. 이것도 여기까지 그렇고 하려면. 뭐 자연계열 아이들은 좀 덜한데 인문계열 희망 아이들은 또 2학년 2학기 때 뭐 윤리와 사상이니 뭐 경제 이런 거 있으면 수능 칠 가능성도 낮은데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좀 주의해서 탐구도 열심히 한다. 왜요? 상위권 대학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신의 꾸준한 유지를 위해서. 아니 3학기 동안 했는데 상위권 성적이면 상위권 대학을 노릴 거잖아요. 그쵸? 이제 네. 현실화된 거잖아요. 이제 노려보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말뚝을 때려 박으려면 그렇죠. 탐구까지도 살살살 봐놔라. 예, 말뚝을 때려 박기보다는 이제 말뚝을 갖고 오는 형태다. 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기본 개념이나 이런 거 중요하면서 탐구까지도 여유가 되면 여름방학 때 좀 예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뭐 상중하를 다 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긴 힘들고 좀 굵직굵직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여름방학 때는 그렇게 보내면 끝날 거고요. 2학기부터는 이제 의식적으로 수능학습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학기 중인데 뭔 수능이요? 그러니까 수능 학습 시간을 의식적으로 합격을 해야 돼요.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요즘에는 내신 대비하느라고 학기에 거의 뭐 수능은 뭐 그냥 못합니다. 신경을 거의 예. 안 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3학년 때 2015 개정교육과정이 3학년 때 수능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교과과정이. 그리고 나중에 내신은 좋아도 수능 최저 문제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지금 오케이 내가 지금 일단은 내신 학교 생활 이런 전반에 가는 내가 목표 대학 가는데 일단은 지금 잘 가고 있어. 자 이제 하나 더 한다. 수능 최저까지 이제 준비를 해본다. 이런 방향으로 2학기 때 네. 준비를 하셔야 돼 반드시. 특히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3학년 때 아이들이 그 2학년 때 머릿속으로 그릴 때는 막 수능도 열심히 하고 뭐 온갖 계획을 짜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면 수능 공부 타임 찾기가 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빡빡합니다. 생각보다. 특히 이제 최상위권이 막 내신도 막 1등급 초반 중반 찍어야 되는데 그걸 다 따라가면서 또 수능 교재를 따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 타이밍이 진짜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도 100% 찬성이라는 게 정말 상위권을 완전히 노린다. 거의 적어도 나는 성서한 이상급은 무조건 노린다. 뭐 이 정도 급의 내신과 이런 거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수능을 진짜 빠르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요즘은 진짜 여름방학 때 인강 하나 정도는 뭔가 들어놓으라고 꼭 권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2학기부터는 늦어도 2학기부터는 의식적으로 수능 뭐 제일 편한 게 인강 아니겠습니까? 네. 예. 유명한 선생님들의 인강을 갖다가 저는 그냥 요즘 고3 거 강의 들으라고 그래요. 뭐 고1, 2 거 이 기초 강의 요 상위권 아이들은 그런 거 이제 어느 정도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을 거고 바로 그냥 고3용으로 예, 기본 커리큘럼 유명한 선생님들 거 저는 특히 국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국어랑 수학 중심으로 좀 이렇게 미리미리 인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수능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수능 최저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실제로 가보면 예. 거기에 정시 비중도 상당히 높아져 있기 네. 때문에 예. 상위권들은 수능을 끼고 갈 수밖에 없다. 일찍 시작하는 자가 목표에 훨씬 먼저 도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위권으로 가볼까요? 바로 중위권 넘어갑니까? 네. 아니, 상위권 이거만 하면 돼요? 예. 아니 바빠 지금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위권도 해야 되고 1학년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요? 예. 네. 대충 끝내려고 또 대충 끝내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예. 디테일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지금. 그러면 네. 중위권 학생들 일단 기준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펜타키 선생님 생각하는 중위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아이를 딱 봤는데 목표 대학은 못 갈 것 같아. 그렇다고 애가 막 저기 막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갈 것 같지도 않아. 네. 그건 딱 중위권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인이 갈 수 있는 점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네, 모든 학생들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모든 학생들은 중위권입니까? 사실 중위권이 가장 많죠. 네, 훨씬 많죠. 그렇게 치면. 네. 내신으로 치면 이제 3등급 구간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여튼 뭐 어쨌든 정도? 그렇습니다. 그냥 예, 그 정도 저는 이게 구간.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네. 중위권을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어요. 네, 뭐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확실히 1, 2등급보다는 애매하다. 우리 아이가 떨어지지만 목표하는 대학을 진학하기가 지금 성적이 사실 애매하고 부족하다. 또 애가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또 아니면서 네. 나름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얘를 당장 공고를 때려치고 빵이나 보러 빵을 차고 빵도 저기 뭐야 지능이 필요한 똑똑해야 볼 수 있는 건데 자, 어쨌든 예. 뭐 이게 딴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뭐 학원 같은 건 꾸준히 다니고 네. 있고 독서실도 시험 때는 꾸준히 가고 뭐 이 정도 아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다수 아이들이죠. 일단은 얘네들의 특징은 아마 야씨 3학기 했는데 내신 이래 수능에 올인할까요? 자 수능 내신 버려 정시 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고 싶어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이미 내신도 좀 쳐져 있고 예. 근데 그거 대비 보통은 수능이 조금 낮거든요. 그렇죠. 저희 전통적으로 이 월간 상담소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한 8년째 똑같은 질문이 네. 내신 언제 포기합니까? 네, 내신 요거. 버려도 되나요? 네. 이번 7월에 펜트하우스에도 그 주제가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지금 아마 이제 버리고 싶은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많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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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있는 학생 부모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버릴 필요가 없다. 뭔 소리야 지금? 내신을 내신 버릴 지금 필요가 망했는데 네. 버리고 정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능 공통 응시 과목이라 2학년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버릴 필요가 없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신이 오르면 모의고사도 오른다.
내신이 안 올라서 모의고사가 안 오르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다는 얘기. 선생님, 제 내신 보여드릴까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너가 어쨌든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것도 수능 7과목이잖아. 수투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히 해서 내신이고 수능이고 구분하지 말고 그 과목에 집중을 하면 내신도 오르면 너가 생각하는 모의고사 성적도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선생님, 전 이미 틀렸습니다. 틀렸으면 나가. 어쨌든 이 중위권 아이들의 흔히 하는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희 많이 보잖아요. 제일 많이 네. 보는 케이스인데 일단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이 학생들도 나름 합니다. 나름 다 열심히 하고 남들이 하는 거는 다 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걸 버리고 저거에 집중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네.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 수능과 거의 겹친다. 일단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특히 자연계는 완벽하게 거의 겹치지 않습니까? 네. 예, 특히 탐구까지 완벽하게 겹쳐버리기 때문에 펜타겔 선생님의 주장은 2학년 2학기 내신을 굳이 다 완벽하게 버릴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정시로 가더라도 과목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를 버려라. 예. 예. 아니, 얘기가 좀 입이 닳도록 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펜타겔 선생님한테 상당히 실망인 게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8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네. 저희가 8년 전에도 했고요. 8년 전에 전에도 안 했어요 이렇게. 6년 전에도 교육과정이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도 비슷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지겨운 거야. 우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갈 그렇지 때가 된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 지금 네. 1학년들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1학년들. 그래서 엔간하면 2학년 때 이 중위권 아이들도 내신을 버리는 선택은 일단 안 된다. 그렇죠. 네, 예. 일단 안 되고 적어도 수능 응시 과목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신이 올라가면 모의고사도 올릴 것이다. 이 네.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개념 학습이 아마 불완전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 개념만 5번 돌렸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불완전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예. 참고로 저희가 오늘 말하는 중위권, 상위권은 뭐 예를 들어서 내신은 중위권, 하위권인데 모의고사는 만점이다. 이거는 중위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가정하에 둘 다. 그 얘네들은 좀 불완전하게 개념 학습이 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네. 얘네들은 저는 뭐 하나를 뭐 전략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름 방학 때 해야 할 일은 학습량을 좀 늘린다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얘가 내신이 이게 중위권밖에 안 되니까 좀 전략적으로 기하를 할 것 같으니까 기하를 이 여름 방학 때 조져 기하를 확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학습량을 늘린다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학습량을 늘리고 수학이랑 탐구 과목 있잖아요.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요거를 공부를 하되 짧기 때문에 요것만 하되 단 중간고사 범위 때까지만 예습을 좀 철저히 개념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아니 죄송합니다. 2학년 여름 방학 때 해야 될 일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습을 하는데 첫 번째 지금 하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전반적인 학습량을 어느 정도 늘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위권이니까 학습량을 늘려야 돼요, 무조건. 얼마나 늘립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이 상황에 맞게 다르죠.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어쨌든 더 늘려야 돼요. 네, 늘려서 그리고 부모님들 판단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학습량은 순 공부 시간을 얘기합니다. 네. 순 자습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학원을 예. 뺑뺑이 돌린 게 아니라 자습하는 시간을 뭐 하루에 1-2시간이라도 더 확보를 하라.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한다? 그 중간고사 범위 때까지, 그러니까 예상되는 중간고사 범위 때까지만 개념 학습을 철저히 해봅니다. 특히 이제 수학과 뭐 탐구 정도. 그렇죠. 혹은 뭐 국어가 약한 애들, 영어가 약한 애들은 그걸 이제 더 열심히 하면 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국어랑 영어는 뭐 만약 국어가 독서면 좀 애매한 면이 있고 맞습니다. 준비하기가 영어도 사실은 어쨌든 시험 범위가 좀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어랑 탐구 중심, 수학이랑 탐구 중심으로 성적을 가장 올리기가 쉬운 탐구와 네. 의외로 생각보다 잘 올라갑니다. 수학도 워낙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네, 학생들은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그냥 중간고사 때 범위까지만 일단 좀 빠르게 한번 해본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범위를 좀 예. 다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름방학이 끝나면 이 계획대로 가버리면 2학기를 시작해 보니까 1학기 대비 공부량이 자습량이 최소 50% 이상은 증가해 있을 거예요. 이 플랜대로 가면. 그죠? 예. 예. 네. 계획대로 그게 가면 핵심입니다. 무조건 2학기는 1학기보다 공부량을 50% 이상 늘립니다. 50% 늘린다? 예. 이거
말이 쉽지 이 사람아. 이거 우주 정복인데. 말이 쉽지. 이론적으로 아까 그치. 얘기했잖아요. 이론적으로 우주 정복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여름방학 활용한 거예요. 야, 너 1학기 지금 3학기인데 상태 안 좋잖아. 지금 너 야 어디를 간다고? 서울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일단 공부량부터 늘려. 근데 2학기 때부터 갑자기 이러면 안 돼요.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방학이라는 예열을 한 거예요. 엔진 예열을. 미리 늘려서 늘린 상태로 이제 학교에 이 수업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이 50%지 이 친구들이 또 엄청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자습 시간이 1시간이면 해봤자 2시간이에요. 아니 1시간 반이에요. 네, 30분 더 늘어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 하면 막 겁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저는 추천드리는 게 고등학교 2학년에 그래도 뭐 수도권에 이름난 대학을 가고 싶으면 매일 최소 2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해보자. 이게 제 제안이거든요.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한테도 어떻게 2시간만 해보자. 근데 이제 안 하는 애들한테는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50% 정도 올려보고 예. 가속이 붙으면 뭐 이렇게 더 올릴 수 그렇죠. 있다. 예. 예. 열심히 하는 애들은 뭐 4시간, 5시간 때리는데 그리고 학기 중이라서 솔직히 자습 시간 확보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예, 솔직히. 그래서 자습 시간을 이렇게 늘렸다면 네. 그다음에 이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2학기 들어가면서 더 이상 내신 성적이 무너지면 나는 끝이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미 중위권인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끝이다. 답이 없다. 나는 어차피 정시로 갈 건데요. 걔도 똑같아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이 올라야 모의고사도 오르고 같이 오른다. 네. 너가 정시로 갈 거야? 그래? 그러면 너 내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너는 모의고사 수능도 떨어진 거라고 보고 내신이 똑같다 1학기 때 그럼 너는 지금 전혀 성적 개선이 없다고 선생님은 판단할 거야 라고 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내신이 여기서 더 무너지면 이제 정시든 수시든 답이 없다고 예. 생각을 해라.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교과 활동을 최소화시킵니다. 비교과 활동을. 내신도 안 좋은데 비교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내신을 비교과로 만회하려는 생각은 이해는 하나 오히려 이런 학생일수록 비교과를 거의 버리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예. 왜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내신이 떨어지면 비교과고 뭐고 그냥 대입이 끝이다. 대입이 끝이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도 다 줄여서 본인의 어떤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데다 써야 된다. 네. 내신이 떨어지면 비교과는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지네요. 원래는 그렇죠. 둘 다 잘하죠. 애들이 잘하는 애들 다 잘하는데 지금 이제 중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얘네들 중에 또 비교과 때문에 뭐 또 핑계 대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명확히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버려라. 요즘 특히나 이제 비교과 활동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학생부 기록도 되게 간소화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세부 특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활동의 뭐 양적인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를 가지고 뭘 회장을 하거나 뭐 학급 회장을 하거나 동아리에서 난리를 쳐서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위권일수록 조금이라도 내신을 올리는데 집중해서 그렇죠. 학습량을 늘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울한 얘기인데 중위권들한테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했던 아이들인데 저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했는데 빈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구간대에서. 예, 기본적인 이제 자습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예, 공부도 이제 학원 중심으로만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름 방학 중심으로 해서 펜타키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하루에 1시간씩만 늘어나도 이게 엄청나거든요. 네. 예, 하루에 1시간, 뭐 많게는 2시간씩만 늘려준다. 이런 느낌으로 자습 시간 확보해서 끝까지 내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쭉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과는 괜히 비교과 한다고 깝치지 마라. 네. 내신 떨어지면 모든 게 끝난다. 이런 얘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또 넘어갑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위권 학생들이에요. 이제 하위권. 예. 이 하위권의 기준은 뭡니까? 딱 올해를 봤을 때 답이 없다 싶으면 하위권입니다. 얘가 지금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대학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하위권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 하는데 웃고 있다. 네. 본인 상황 인지하지 못하고 해맑다. 이제 이런. 뭐 근데 뭐 어쨌든 뭐 해맑은 아이도 있고 뭐 우울한 아이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네, 하위권이다. 예, 너무 답이 봤을 없다. 때 답이 없다. 네. 내신으로 치면 뭐 거의 뭐 4, 5등급이야. 예. 4등급 애들도 하위권이라고 분류는 안 해요. 저는 중위권으로 분류해요. 4등급도 사실 중위권 있는 애들이 많죠. 중위권이라고 예. 분류하시는 게 맞긴 예. 한데 자 어쨌든 그러면은 1, 2등급이 상위권,
3, 4등급이 중위권, 중위권. 5, 6등급이 하위권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 돌려서 대충 그렇게 뭐 하셔도 돼요. 그 정도 네, 일반고 대충.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씨 우리 5등급인데 5등급도 따기 힘들다. 열심히 공부해서 5등급이야. 제가 열심히 안 해서 5등급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하위권은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딱 봤을 때 하위권의 우리 아이들은 2학년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솔직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의식적으로 했는데 하위권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가끔 종종 그런 경우도 예. 있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 확률적으로 그거는 좀 배제할게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아이들은 이제 중위권처럼 중위권으로 준비하시면 보여요. 됩니다. 얘는 그 중위권인데 이제 하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본적 어쨌든 뭐 그냥 관심이 없거나 이런 애들이거든요. 예. 얘네들한테 야 공부량 늘려야 돼. 너 예습해야 돼 여름방학 때. 이거 대부분 솔루션으로 먹히진 않습니다. 이거 그냥 대도 예. 않는 소리. 대도 않는 얘기입니다.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심지어 요때 되면 얘네들도 대입에 대한 걱정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할 거예요.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하는데. 모르겠어. 될 대로 되라.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얘네들은 그 진학과 진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안 돼서 우리가 다 네. 이렇게 사는데 뭐 네. 애들 보고 그런 걸 하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하위권을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이제 뭐 대학 진학이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굳이 꼭 가야 되냐? 인생. 아니 근데 애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넌 대학 진학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잘 가긴 할 거냐? 잘 아니면 잘 그냥 모르겠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냐? 아니면 가기 싫냐?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이 있냐? 제가 그런 학생들과 그런 류의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고 싶니? 네.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해야지요.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겠니? 아니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심히 해야죠. 요게 이제 도돌이표가 좀 지금 이제 뭐 교과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뭐 왜? 약간 좀 요런 말투와 요런 표정, 요런 대답으로 이제 도돌이표가 돌거든요. 그러면서 표정은 굉장히 불미스럽고 내 인생 나도 모르겠다. 힘들어. 또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제 요런 축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좋은 대학 가고 싶냐가 아니라 그냥 이럴 것 같아. 한이야. 너 대학은 갈 생각이 있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 성적이야 됐고 어쨌든 예, 뭐 대학은 지금 다 갈 수 있잖아 어디든. 가야죠. 갈 수 있어? 가고는 싶어? 네, 가려고요. 가고 싶은 학과는 있어? 없으면 솔직히 얘기해 없다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이대로 가면 너 20살 넘어서 뭐 할 것 같아? 그것도 모르겠지. 예, 잘 모르겠어요. 이걸 같이 한번 그려보잖아. 이걸 그려보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그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는 게 뭐 되게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자,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지금 네가 일단은 현재 요 정도 성적이야. 어쨌든 그냥 대학은 갈 수 있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네. 그럼 지금 이성적으로 어차피 너 수능으로 갈 곳 아니지? 생각이 없어? 수능 없잖아. 오케이. 준비 안 했는데. 자, 그럼 이성적 너가 계속 이성적을 만다고 했을 때 6등급이다. 예. 이성적을 맞는다고 했을 때 이성적을 맞기도 힘드나 계속 유지하기도 힘든데 어쨌든 이거를 맞는다고 했을 때 웃으세요. 예. 자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선생님이 좀 알아볼게. 갈 수 있어요? 그냥 몇 개 대학 가능한지 몇 개 알려줄게 한번. 그리고 이 대학에 어떤 학과가 있는지 한번 네가 봐봐를 하는 거야. 안 찾아봐갖고 그 내가 찾아줄게. 그럼 예를 들어서 6등급 때도 만약에 6등급이라고 치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몇 개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찾아보면 그 유원대학교라고 있어요. 네. 네. 뭐 우성대도 아마 붙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어쨌든 뭐 우성대는 제가 맨날 얘기를 하니까 유원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유원대에 이제를 이제 알려주고 그러니까 4년제. 예, 4년제 4년제예요. 중에 4년제면 전문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많습니다. 예. 그 4년제 만약 본인이 저는 선생님 저 요리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이 태반이니까. 네. 그리고 이 학교에 이런 학과들이 있다. 응? 어쨌든 나중에 이게 내년 일이다. 먼 일이 아니라 내년에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네 20대 영향을 분명히 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학과가 그래도 지금 내 땡기는지. 옆에서 듣고 있는데 벌써 귀에서 피가 난다. 벌써 듣기 싫어. 듣기 싫죠. 진짜.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지 찾아라. 난 지금 속에서 짜증이 나. 내가 그 학생이었잖아. 그래. 나는 한마디 했어. 그만해. 이 말을 진짜 뇌리에서 몇 번 매를 쳤는데 참았습니다. 나가기 힘듭니다. 나가 이 자식아. 힘들고. 근데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이 학생들은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뭐 대학이고 뭐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전공은 같이 찾아보는 거 진짜 좋다고 봅니다. 전공에 대해서는. 일단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경영학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공부하고 뭐 가르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뭐 컴퓨터는 조금 알 수 있겠는데 뭐 전자공학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뭐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하든가 아니면 이제 진로 쪽에 이렇게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 자리에서 저는 같이 찾아봐요. 아예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사용한 게 찾아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내가 뭐 어디를 가겠다는 생각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학과를 한번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예요, 그게 되게 그냥. 중요해요. 네. 보여줘 보는 겁니다. 왜냐면 애들이 네. 보면서 생각이란 걸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 막 그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 그 워낙 유튜브가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게 그래서 유튜브에 자료가 되게 많더라고. 네. 예. 그래서 그 과 이런 뭐 그 과 졸업생이 뭐 브이로그 만들고 막 이런 게 워낙 많아서 같이 틀고 보는 거예요. 여기 졸업하면 뭐 하고 공부 뭐 하고 이런 걸 한번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하위권 아이들은 그런 어떤 미래나 진로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목표 의식 같은 걸 아이가 생각은 해볼 수 있게 이런 거 자료를 자꾸 보여줬다. 그렇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그거, 뭐 그거. 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 이 학과 학교 이 학과 가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정하려고 하시면 야, 절대 안 이런 돼요. 대학들이 일단 이성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요 학과들 네. 한번 봐봐. 같이 한번 찾아보자. 예. 그러면 그냥 보는 척하고 집에 가서 안 보는 애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올 정도나 이런 어떤 얘기를 할 정도면 그냥 성적이 안 좋은 거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네.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뭘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거니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보여주면 예. 이제 그래도 뭐 답이 없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예. 오은영 박사님한테 가셔야 되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학과 정보나 진로에 대한 정보를 뭐 유튜브나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 아이들은. 예.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찾아봅니다. 같습니다. 예. 찾아본 다음에 이제 얘가 갑자기 보더니 그래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2학년 2학기 되면 네. 또 슬슬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얘네들은 학습 솔루션이 필요한데 네. 얘네들은 하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게 너무 학습 전략은 예. 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그렇죠. 거예요. 정확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예, 전략을 세우는 거는 예, 글쎄요. 예. 예. 그래서 아, 얘네들은 복잡하게 뭐 생각하지 마라. 뭐 야 일주일에 어느 하고 뭐 그냥 개소리입니다 다. 예. 그냥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냥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구분하는 역할로 갑니다. 계획표 짜라 그러면은 네, 일단 동그라미 그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꿈나라 그리고 아직 아직도 그 수준인가요? 이 수준을 못 벗어나기 여러 번. 때문에 예. 뭐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음. 이렇게 야, 너 수학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포기할래 안 할래? 그래도 이과 가려면 해야 되지 않나요? 자, 오케이. 그럼 이제 수학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정하고 그 다음에 할 거면 너 하루에 공부 자습 몇 시간 해볼래? 네가 정해. 그냥 네가 1시간만 하겠다 그래도 어차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양심적으로 진짜 지킬 수 있는 것만 얘기해. 딱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네가 일주일에 2번만 하겠다 2번만 해. 아니 수요일 날 저희 PC방 가! 정모가 있어요. PC방 정모해. 정모해. 짜장면도 시켜 먹어 가서. 근데 진짜 한이 쌤, 네. 나 방금 소름 돋았어. 왜요? 그런 애도 있어요? 너무 많이 마서 그런지 싱크로율이 너무 낮아서 나 아, 지금 지금 이게 소름. 유튜브로 보시면 지금 이 여기 하는 표정이랑 거야. 눈빛이 똑같습니다. 소름. 애들이. 나 진짜 소름 돋아. 네. 딱 이런 그러니까 아예 반항은 아니지만 약간의 거부감과 반항이 있는데 네. 무기력하면서 대책은 없고 그렇죠. 뭐 이름 맞춰 책이 없는 게 나오는데 아니라 한국 교육이 문제입니다. 이런 건. 그죠? 네, 예. 맞아요. 한국 예. 교육에서 아이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다만 어쨌든 대학은 가야 되니까 저는 항상 요 하위권은 그냥 딱 1시간만 하자고 합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저는 1시간이란 1시간. 것도 얘기를 안 합니다. 아예 그것도 부담일까 봐. 그 1시간을 예. 그 아이가 앉아 있잖아요. 예.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냥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를. 근데 그 의사가 딴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앉아 있을 생각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 의사가 사실은 아이의 본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아이의 단연간 꾸중과 혼남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아이가 얘기해야 될 정답 비슷한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혼내지 있습니다.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한 게 안 해도 된다.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안 돼. 해도 진짜로. 네. 왜냐면 지금 이성적으로도 갈 수 있다 이 대학 이 학과들. 혼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눈빛, 억압, 그 분위기, 이 공간, 이 대화 주제 모든 게 이미 그럴 수 죄인, 있어요. 맞아요. 이미 죄인이라는 예,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예. 만나보면. 예. 그렇게 해서 근데 뭐 펜타키 지금- 선생님 네. 말씀도 맞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하위권 아이들은 절대 압박하면 저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특히 아예 공부 경험 자체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아이들은 정말 어르고 달래서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정말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네가 요일을 정해라. 좋은 자세가 아니라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방법이 없어요. 좋은 자세가 어차피 안 아니라 해. 그 자세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요일을 네가 정하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이든 뭐 2시간이든 그때만 가고 과목도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라. 수학 관심 있어? 조금 해봐. 예. 그리고 하위권 어머님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게 학원 때문에 또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애들이 한다 그러면 또 부담이 되거든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가 어쨌든 공부 시간을 네가 하겠다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또 정해줄게. 양을.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하겠어? 너 하루에 1시간만 할 거야? 네. 오케이. 1시간 한다 그러지. 네. 그러면 수요일은 좀 빼주시면. 수요일 빼고 그러면 오케이. 자, 네. 일요일도 빼. 일요일도 쉬어. 야. 일요일 쉬어요? 교회 갔다가 교회 형들이랑 저기 PC방 가잖아요. 예, 가. 한번 해야 돼요. 가서 포트리스 날려. 자, 포트리스 우리 때 포트리스인데 자 어쨌든 이제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사수량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2학기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기초, 암기, 이중시험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이미 이 상태로 유지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성적을 뭐 올리고 이거에 대한 압박을 전혀 안 줄 거예요. 네. 그냥 너가 이 정한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에 의의를 두게 2학기를 갈 겁니다. 무슨 아시죠? 예. 예를 들어서 얘네들한테는 과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외 이게. 중심으로 간 게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과외인데 부모님들이 그냥 과외를 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과외 선생님들은 당연히 딱 보고 뭐야 얘 6등급이네. 야, 너 이 자식아 6등급 야 하루에 1시간 한다고? 이거 돌았네 이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한테 상황을 얘기해 줘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예. 선생님 공부 뭐 더 해라니 하지 마세요. 음. 만약에 본인이 한다 그러면 더 해주시는데 서포트의 역할, 그냥 옆에서 지켜봐주는 역할로의 과외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막 엄청 유명한 과외 뭐 쪽집게 그렇죠. 과외 필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반자.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의 기본 개념 공식만 외우고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많아요. 보면. 예. 그런 것만 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 실제 수학 성적이 오릅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예. 모의고사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홍프로 선생님이 이런 애들을 저 주단다. 전문가니까 제가 딱 왔습니다, 한희 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문법, 오형식, 야 됐어 때려쳐. 뭐 야, 하지 마. 그냥 단어만 외우는데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몇 개도 아니에요. 그냥 너가 하루에 20분 동안 외워도 한 개를 외워도 돼. 한 개를 외워도 된다. 자 어떻습니까? 그 대신 내일 네. 테스트를 할 건데 그 한 개 외운 것도 잊어먹어. 자 그래도 괜찮아. 또 한 개를 외울 거야 그 다음 날. 오. 예. 참교육자네. 이런 자, 식으로 시작을 할 매일 겁니다. 단어 암기 한 개 어떻습니까? 그게 너무 극단적이고. 보통 이제 네. 초임 선생님들이 네. 이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10년 뒤에는 다 이제 혐오 교사가 돼 있습니다. 왜요? 예? 왜요? 단어 아니 아이들한테 지쳐서 지치고 이제 지쳐서. 신물이 나고 교육 현장에 환멸을 느껴서 네네. 이제 그렇게 변하는 네.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네. 2시간짜리 주제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그래요? 좀 기회가 되면은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권 아이들. 근데 어쨌든 하위권 학생들은 어휘에 문제 있는 게 거의 태반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 이제 하위권 뭐, 학생들은 영어는 대부분 어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휘는 상중하위권 다 어려워 곤란을 겪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특히. 그렇잖아요. 일단 어휘가 단어를 모르면 영어 공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네. 정말 예. 기본적인 것 예. 중심으로 그 해야 될 양을 좀 줄여주고 예, 그걸라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압박을 주면 안 돼요. 너 좋습니다. 하루에 저기 뭐 30개 외워, 100개 외워, 그리고 테스트 할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켜봐주는 역할로. 그래서 오랫동안 펜타키 선생님의 특징이 내신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상담이 가능한 대한민국 유일한 유일한가요? 인재입니다. 거의 네. 없어요. 네. 예. 8등급도 본 적 있잖아요. 많죠. 예, 저도 본 적 있는데 그 경험들을 살려서 이런 솔루션들을 한번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까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별로 이런 것들을 좀
포커스 하나 더. 맞춰서 해달라. 얘네들은 비교과 활동 있고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 안 누구예요? 하고 있겠지만 하위권도 얘네들도 안 합니다. 네. 비교과 활동. 예. 그러니까 해봤자 이 등급대에서는 학종을 쓸 구간이 없어요. 근데 뭐 얘가 뭐 그냥 인기는 많아 또. 이 반의 개그맨이야. 그래서 또 반장으로 투대됐어. 그런 그런 건 오케이. 괜찮아요. 예. 근데 뭐 오케이. 비교과를 의식적으로 네네. 더 화려하게 해서 학종으로 네.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어렵다. 하위권은 네. 더 학종의 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학년 넘어갈까요? 네, 이제 1학년입니다. 자, 1학년의 여름은 기분 나쁘게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또. 기분이 나쁜데 또 즐거워요. 원래 모든 방학은 예. 저희 때도 그렇지만 네. 기분이 좋으면서 안 나쁜 게 네. 방학이니까 당장 기분이 좋지만 네. 하루하루 방학이 줄어드는 건 기분이 나쁩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저희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인데 음.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고1 학생들은 이제 1학기 끝났으면 아직도 중학생 티가 나잖아요. 약간 솔직히, 약간 그죠? 섞여 예.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여전히 중학생 때의 어떤 학습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네, 그래서 1학기 성적이 나왔는데 이제 한 번 한 거잖아요. 네. 한 학기니까 그래 뭐 적응 기간 불안하긴 해. 이 고등학교 성적이 되는 거 아닌가? 난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뭐 이제 그래 1학년 이제 한 거니까 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 제대로 못 가고 했으니까 그래도 여름 방학은 즐겁게 보내지. 뭐 2, 3학년은 이제 여름 방학이 없으니까 뭐 캐리비안 베이 가자. 이제 요런 상태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1학년 1학기 성적이 이렇게 마음먹은 만큼 대부분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특히 중학교 때에 비하면 거의 99%가 떨어집니다. 네. 네,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서 한번 충격은 대부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항상 한 5월쯤 되면 항상 네이버 입시한 카페 게시판에 네. 1학년인데 내신 망했다는 글이 엄청 아주 올라오세요. 많이 옵니다. 예.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 뭐 그래서 그 자퇴할까요? 뭐. 1학년인데 충격을 한번 받았지만 1학년 여름 방학 때쯤에는 그걸 아직 인식을 못하고 그럼 부모님은 인식해도 애는 인식을 애를 못하는 인식 거죠. 못하는 애가 학생 자체가. 그 기본적인 마인드나 생활 습관이나 학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중학교의 티를 전혀 벗어나지 그렇죠.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그렇죠. 그대로 그 아이들. 그래서 얘네들은 대입의 시계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 이 사실을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나중에 후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 대입에서 2학년이 제일 중요한 만큼 2학년의 준비 과정으로 1학년 생활을 해야 돼요. 2학년이 대입의 승부처예요. 그 승부처를 갈고 닦는 느낌으로 1학년을 준비해야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뭐 내년까지 대비합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 내년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가르쳐 보면은 예. 고1과 고2는 느낌이 달라요. 네. 피부에서 들어오는 느낌이 달라. 어.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는 지금 뭐 전사라고 표현하면은 지금 손에 방패랑 칼이랑 있잖아요. 고2는 좀 긴장돼 있어. 나가면 내가 그렇죠. 전투에서 죽을 수도 네. 있고. 근데 고1은 해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야 그쵸. 죽어라 죽어라. 네, 막 이렇게 약간 좀 전투를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왜냐면 체감이 안 되거든요. 체감이 안 지금. 되죠. 예. 아직 이 쓴맛을 덜 본 거죠. 고2는 한두 번 맛을 보면서 야 이게 이게 진짜 실전이구나. 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예. 그게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본인 또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쓴맛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3은 다 털려서 이제 폐잔병 느낌이 나는 거죠. 고개 숙이고 네, 더 이상 들어오는. 떨어질 수가 없다. 네. 네, 뭐 그래서 어쨌든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정신 차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정신 차리고. 1학년 여름이나 1학년 2학기가 그대로 대입에서 어쨌든 시작 스타트점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갖다 강력하게 강조를 하시는 거고 일단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1학년은 뭐 상중하로 안 나오는 거예요. 상위권이랑 중하위권으로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한번. 네네네. 1학기 성적을 했는데 성적이 좋아. 괜찮다. 괜찮아. 1, 내신도 2등급 괜찮고 떴어. 뭐 모의고사도 뭐 오케이 좋아. 오케이. 의대 갈 수 있어? 좋아. 스카이를 갈까 의대를 갈까. 그렇죠. 고민하죠. 이때 제일 고민합니다 이거. 얘는 공대 가고 서울대 공대 가고 얘는- 싶어 하는데요. 저는 서울대 공대 보내긴 싫고 의대 약대 보내고 생겼다는데요. 싶어요. 약대 될까요? 이런 얘가 생각들. 공대는 침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카이스트랑 서울대랑 둘 다 붙으면 어디를 갈까요? 저희 카이스트는 대전이라서 우리 애 좀 멀리 보내긴 싫고요. 막 이런 이런 고민들. 생각을 하는 네. 거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진짜 가는 건가? 뭐 이런 거. 예.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갈 수 있어요. 잘 관리를 하면. 자, 지가 제일 비아냥거려놓고 1학기 성적이
비아냥 아니 전문가입니다. 비아냥이 아닙니다. 예. 갈 수 있어요. 예. 그게 제가 써놨잖아요. 원고에 안심하기 이르다. 바로 써놨잖아요. 그렇죠. 안심하면 안 된다. 상위권 학생들은 안심하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1학년 2학기와 1학기 성적 변화가 꽤 큽니다. 이런 학생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1학기 때 약간 정신 차리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성적 받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얘가 괜찮네. 이대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예. 이대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1순위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1학기랑 2학기가 성적이 뒤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학년, 3학년은 성적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네네. 예. 근데 1학년 1학기, 2학기를 둘 다 상위권 찍은 애들은 확실히 쭉 가는 아, 경향이 그렇죠. 있어요. 예. 확실하게 쭉 뭐 가는데 대부분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대부분 예.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1학년 1학기 때는 거의 전교권을 찍었는데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2학기 때 떨어지잖아요. 그럼 거의 2학기 성적 근처로 계속 갑니다. 예. 이거 신기하네. 왜 통계적으로 그럴까요? 1학년 2학기 성적이 나머지 성적 비슷해요. 저희 그냥 경험이에요. 학생부를 맨날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학생이 1학년 1학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역량이 있다는 거잖아. 어쨌든. 거나 정확히 얘기하면 역량이 있다기보다는 1학년 1학기는 중학교 때의 어떤 빨로 맞아요. 공부하는 예, 거, 성적이. 예. 어찌됐든 정교권인데 그게 쭉 밀려서 모의고사도 들어간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도 3월 모의고사는 다 중학교 과정이잖아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역량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맞아요. 예. 그래서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는 1학기 거야. 때 좀 잘 나왔다고 뭐 의대 뭐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네. 거기서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아이 생각 갖고는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오케이 성적은 이 정도 나올 것 같네. 이제 좀 의대 보내야 되니까 비교과를 좀 창의적으로 챙겨볼까? 이런 생각 절대 1학년 1학기 때 하시면 안 돼요. 예. 야, 씨, 그럼 뭐해 임마. 그럼 뭐 합니까? 학습량을 늘립니다. 지금 선생님 바로 늘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제 성적표를 몰라서 그런 건데 이게 보입니까? 전교 1등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네. 그래도 학습량을 늘립니다. 그래도 그리고 늘립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성적이 최상위권 있는 친구들은 자기 고집이 세기 좀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조금 뭐 조언 뭐 그런 거? 예. 좀 그렇게 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최상위권은 조언이 필요 없는 애들입니다. 이미 제가 생각한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얘가 성적은 상위권인데 제가 봤을 때 학습량이 좀 부족해서 늘리라고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걔는 최상위권이 아닌 거예요. 예, 제 기준으로는. 근데 어쨌든 학년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입학 후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량을 늘리는 게 맞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바로 늘립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어떻게 늘리냐면 이제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고1 1학기 과정에서 공부를 어떻게 식으로 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시절의 학습 습관으로 상위권이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 뭐 그렇죠. 프리하게 지내다가 네. 뭐 하다가 뭐 막판에 벼락치기로 한 2, 3주 땡기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원래 다 그렇게 했으니까. 네. 예. 근데 그런 패턴은 그런 패턴은 이제 그 학습량을 늘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충분히. 네. 그리고 얘가 보니까 지금 성적은 좋은데 좀 고등학교가 내신 관리가 쉬운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얘가 탄탄하게 했어. 그러면 1학년 1학기 상반기 모의고사는 중학교 과정이니까 당연히 잘 나왔을 거고 내신도 내신 관리가 쉬운 학교라서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객관적으로 봐도 학교가 좀 내신이 따기가 쉬워서 그런 거지 어마어마한 공부량으로 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얘도 공부량을 늘려야 돼요.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도 1학기 때 잘했던 것 갖고 만족하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과정을 봐야 돼요. 예, 학습량을 늘려야 그렇죠. 돼요. 이 성적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가. 그냥 잔머리로 받았는지 아마 조금만 했는데 바로 1등 나오던데 로 받았는지 이렇게 1학년 고1인데 뭐 고2, 3도 마찬가지고 이미 결과가 잘 나왔는데 그 과정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거 쉽지 않죠. 매우 좋습니다. 근데 그거 어른들도 못하 아니요, 해야 돼요. 힘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대부분 요즘에 1학년 1학기에 성적이 좋으면 대부분 의대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못 가거든요. 의대는 사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늘리셔야 돼요. 맞습니다. 늘리셔야 되고 네, 실제로 생각보다 1학년 1학기 때 전교권은 아이들이 꽤 떨어지는 경우가 네. 생각보다 많아요. 예. 예, 쭉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그 모의고사라든지 그 학교에서의 한 번의 지표인 거지 전국 객관적인 지표는 맞습니다. 아직 몰라요. 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네.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위권이어도 네. 안심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까불지 말고 네. 학습량을 조금이라도 늘린다. 더 늘리는 거. 늘린다.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지금 현재 얘가 예습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선행. 예, 그러니까 정확히 네. 말하면 이제 선행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선행 예습 정도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지금 일단은 성적은 좋은데 수원 수투까지는 예습이 좀 약해.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얘가 일단 미적분을 안 했어.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은 확실히 남들 최상위권 하는 만큼 했는데 얘가 지금 과학은 물리밖에 한 번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습 정도를 확인을 해야 돼요. 네. 만약에 얘네들이 그 예습이 부족한, 그러니까 선행 정도가 부족한 학생들은 2학년 때 고통을 받습니다. 예. 뭐 흔한 일이죠. 예. 아주 흔한 일입니다. 뭐 내신에서 고통을 안 받으면 모의고사에서라도 고통을 받아요.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든 고통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예. 원래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선행 정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네. 뭐 금방 나옵니다. 이거 뭐 네. 미적분을 했네, 안 했네, 물리 원을 어느 했네, 안 정도 했네 나옵니다. 뭐 그냥 단순히 했다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충실하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여름 방학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1학년 여름 방학부터 선행 준비를 때려라. 2학기까지 음. 1학년 2학기까지 좀 부족한 부분의 선행 학습을 아까 공부량을 늘렸잖아요. 네. 그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년까지 바라보고 그렇죠. 바라보셔야죠. 1학년 2학기 네. 때도 물론 시험 기간에 못하겠지만 네.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살살살살 선행을 땡겨 놓으면 좋다. 살살살살.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싶냐에 따라 다른데 하도 요즘에 의대 가고 싶으신 분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 관심 있는 분들이 그냥 살살살살이 아니라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이러다가 공부하면 이렇게 공부하면 죽는 거 아닌가까지 해야 돼요 실제로. 자, 알겠습니다. 뭐 근데 간혹 막 아버님들은 야 1학년인데 애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해 아빠랑 캠핑 가자. 뭔 공부야. 너 주말 주 6일을 공부를 미친 듯이 해놓고 무슨 일요일에 아빠랑 캠핑 가자. 이제 학습에 대한 고전적인 한국 아버님들의 개념이죠. 그렇죠. 네, 어렸을 때는 개구리를 잡았다 나가. 예. 다 개구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외식이라도 해야지 가서 뭐 공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해. 좀 예. 쉬어가면서 해. 그러나 최상위권이 목표라면 요즘은 그 정도 학습량이 저희는 대입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 만약에 의대가 목표면 아버님 혼자 캠핑을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오래 있다 들어와라. 다음 달에 들어와도 된다. 그런 소리 할 거면. 네. 근데 뭐 가치관이 가족 행복에 있다 그럼 당연히 캠핑 가야죠. 예.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중하위권이다. 첫 학기 딱 보자마자 요 아이들 빨리 얘기해 보시죠. 고등학교 1학기가 끝났는데 중하위권이다. 네. 중위권이고 하위권이고 지금 중하위권이다. 얘네들은 현실 자각이 필요합니다. 일단 얘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때까지는 그러니까 절대평가, 성취평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성적이 매겨지는 일은 이번에 처음 겪어봤고, 네. 근데 중하위권이니까 충격이 있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에는 그래도 뭐 한 1, 2등급 못해도 2등급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도. 네. 예, 그런데 찍히는 게 3등급, 3등급도 뭐 하위권 아닌데 어쨌든 4등급, 뭐 5등급 이렇게 찍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학교 때 뭐 지가 어떻게 공부를 했든 뭐 상위 몇 프로였든 몇 등이었든 A가 몇 개였든 내가 뭐 네. 특목 자사고를 준비했던 학생이든 내가 뭐 영재학교를 준비했던 학생이든 내가 아니면 뭐 뭐든 간에 네. 뭐든 간에 내가 뭐 영재 발굴단에 나왔던 아이든 됐고 그냥 뭐든 간에 지금 받아든 진짜 1학기 성적이 내가 봤을 때 비아냥거리는 데는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네. 지금 받아든 1학기 성적이 현실임을 깨달아요. 현실이다. 예. 네가 중학교 때 아무리 날고 기고 뭘 했어도 예, 중하위권으로 이미 쳐져 있으면 그게 너다. 그렇죠. 이게 나다. 이게 나다. 그거 받아들이면 고통스러운데. 그렇지. 그게 쉽지. 우리 애가요 과학고 준비하다가 떨어져서 슬럼프가 와서 1학기 때 성적이 이렇게 됐어요. 많아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마이클 조던 아시죠? 갑자기 알죠. 또 마이클 조단 농구 선수 NBA 농구 선수. 예, 이 미국.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어머님도 마이클 조던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조던. 폼은 일시적이어도 클래스는 영원한 겁니다. 뭔 소리야? 슬럼프가 와도 합니다. 웬만한 선수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승부처 때 다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고 떨어져서 슬럼프가 와서 얘가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아직은 학업 그냥 역량이 그 그게 아니야. 정도다. 원래 그냥 정말 냉정히 말씀드리면
요가시 같은데 예. 그냥 과학고 떨어지려 했던 거예요. 이거 보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자 어쨌든간에 그 중학교 때 또 요즘 특목자사고를 많이 준비를 네. 하는데 그거가 뭐 어쨌든 그걸 준비를 열심히 했던 거지. 네. 네, 그걸 준비를 열심히 했던 거지. 또 내신 경쟁 이런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뭐 아니면 우리 애가 외고 좀 가려고 했는데 제가 우겨가지고 일반고를 보내서 얘가 망간 좀 친구들도 없고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성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그게 틀린 뭐, 말은 그거 아니겠죠. 맞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내 성적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것부터 확실하게 현실 인식. 이게 현실이에요. 자꾸 거기다가 이 성적을 이유를 붙이는 게 받지 말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하기도 바쁘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 인식 그래서 당장 반성을 한 다음에 반성을 하면서 얘네들은 바로 이걸 합니다. 뭡니까? 1학기 때 했던 공부 패턴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난 학생이다 생각해서 새롭게 학습 계획을 세웁니다. 갱지스강에 가서 샤워 한번 하고 옵니까? 그러면 이제 피부염, 예, 거머리,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1학기 때 공부 패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중학교 때까지 공부 패턴이겠죠. 네.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걸 빨리 딱 끝내줘야 돼요. 이건 아니다. 그 정도로 좀 다시 태어나는 느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하위권 학생들이 만약에 2학기에도 1학기랑 비슷한 성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성적 반등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아요. 예. 그러니까 쉽지 않죠. 바로 빨간불을 켜셔야 돼요. 자, 아직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만약에 2학기도 반등 못하면 그죠, 펜타킬 저 짜증나는 놈 저거 맨날 열받게 하지만 야 그래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답이 없어. 그러면 결국 또 펜타킬 말대로 비아냥거릴 말대로 그냥 비아냥거리밖에 안 돼. 내가 펜타킬한테 가서 그냥 연병을 떨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그렇죠. 성적을 올리겠다, 반등을 하겠다.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일단은 2학기 때는 내신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맞습니다. 반드시 성적을 올리겠다는 마인드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뭐 정시고 나발이고 그렇죠. 필요 없고 네. 이때는 사실 학습 습관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뭐 잡기 위해서 내신을 하는 겁니다. 내신 사실은. 버리고 정시로 갈까요? 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금 얘네들은 지금. 전략의 문제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적을 올리겠다고 가고 저는 사교육에 지금 도움을 아마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사교육도 전반적으로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1학기 때 이미 예. 실패했다면 그렇죠.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세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합니다. 뭐 학원을 바꾸든 아니면 학원을 과외로 바꾸든 아니면 과외를 학원으로 바꾸든 아니면 뭐 학원 과외를 엄청 다니고 있었다면 아예 그냥 때려치고 자습 시간을 늘려버리든. 맨날 어머님들이 하는 얘기가 어디 보내냐, 네. 어디 가야 됩니까? 그건 애들마다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학원을 무조건 보내라는 게 아니라 학원을 많이 가고 있었다면 자습 시간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줄여보시든가. 그렇죠. 학원을 아이가 전혀 안 가고 있었다면 몇 과목은 한번 가보라고 보내본다든가. 도움을 한번 해보다든가 네. 이런 식의 점검하고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싹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중하위권으로 처진 데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약간 변화를 줘보면서 효과가 있는지 실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때가 사실은 1학년 2학기가. 근데 의외로 제가 그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학원 이거 몇 년 다녔냐? 오래 다니. 이제 영어 선생님이 계시니까 저 여기 1년 홍프로 저기 잉글리시 스쿨 제가 여기 영어 1년 반 다녔습니다. 홍프로 원장 선생님께서 직강을 해줬어요. 아, 그래? 근데 지금 너 내신 5등급인 거 아니야? 원장님이? 예, 압니다. 어머니 요 영어 선생님 홍 선생님 홍 원장님이 얘 왜 5등급이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오래 봐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부분 답변을 못 하세요. 아니.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안 한대요 학원에서 대부분. 뭐 얘기를 하더라도 얘가 뭐 똑같은 편 실전이 뭐 약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평소에는 뭐 잘 그냥 풀어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 근본적인 어떤 거에 대한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 저는 있죠. 예. 뭐 학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걸 안 계속 할 맞는 수도 있죠. 그지 학원은 어쨌든 예. 얘만 봐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도 지금 해야지. 예. 3학년 때 막 학원을 막 크게 바꾼다거나 이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한번 쿨하게 1학년 2학기 때쯤에 한번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 점검하고 변화를 네. 줄 기회가 확실히 그렇죠. 되니까 그때를 예. 잘 활용해 달라 이런 얘기 예, 같아요. 사교육을 좀 전반적으로 세팅 다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은 대부분 선행학습이 안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2학기에 그러니까 1학기도 안 돼 있죠. 요거를 공부를 조금 해봐요.
그러면 일단 통합사회 통합과학 성적이 좀 오르면 전체적인 성적은 좀 올라가는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공부를 좀 하고 미리 예습 좀 해놓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없애버립니다. 에이씨. 여기서부터 이제 비현실적이 되는 거야. 그렇죠. 안 돼. 그럼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예. 스마트폰을 고1 여름방학에 없애라고. 그렇죠. 미친 거 아니에요? 과연 이 성적이 계속 5학기 나오는 게 미친 건지 지금 스마트폰을 버리고 뭔가 새로운 삶을 찾아보는 게 미친 건지는 각자 판단하셔야죠. 어쨌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는 예전에 이제 홍프로님이랑 같이 중독 관련된 방송도 하고 했는데 네. 일찍 없애는 게 맞다. 사실 전자기기는 안 쓸수록 인간의 뇌가 좀 차분해지거든요. 아 그래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요즘 또 이게 생 어떻게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좀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근데 학생이 자발적으로 해서 투지폰이라든지 스스로 없애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한데 안 되니까. 네. 예. 투지폰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한번 했는데 기억은 언제인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 저희가 그 스마트폰 그 락 거는 앱 어플리케이션들이 많거든요. 예, 사용 방법 저는 그게 더 잔인하다고 봅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라도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오늘이 저희가 7월 1일입니다. 녹음 날짜 기준으로. 그리고 여름 방학만 되면 또 많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신세 한탄. 1학기 때 잘 본 어머님들 없어요. 상담해 보면. 예,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왜냐면 듣고 1학기 때 잘하는 부모님들 안 오세요. 보통 저희 네. 자자 안 찾아오시는 그 얘기들을 이제 저희들이 듣다가 이런 아이들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갖다가 펜타킬 선생님이 쭉 한번 정리를 그리고 해놓은 뭐 것 같습니다. 1학년 1학기에도 제가 이제 간혹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특히 상위권 학생들 이제 의대 노리는 학생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이미 다 하고 있고요. 이미 최상위권들은. 이미 제가 그쵸? 얘기하려는 것도 네. 이미 하고 있어 이거. 그러니까 이미 공부량이라든지 의식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예. 최상위권이라고 불리는 예. 거죠. 근데 예. 걔네들끼리 경쟁해서 누구는 의대를 가고 누구는 의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끼리. 네. 알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펜타킬 선생님이 본인의 어떤 일종의 한풀이죠. 본인이 이렇게 계속 떠들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하니까 방송을 거의 2시간 분량으로 글도 썼어요. 여기 보시면은 글도 이렇게 쓰시고 근데 아무도 안 선생님이 들어준 내 이야기. 이거 어떤 뭐 잡지 기관 원고 같은데 네, 원고입니다. 이거. 원고에 뭐 이런 말을 썼어요. 아까 뭐 안심은 금물 1학년 네. 나오잖아요. 그 옆에 뭐 설레발 금지. 예. 어휘 수준이 저 정도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독서평설의 원고인데 원고를 씁니다. 펜타킬이. 예, 근데 독서평설 대부분 안 보시기 때문에 이제 예. 이게 독서평설이 학교에 많이 들어가요. 학생들은 많이 봐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여름방학 관련해서 3학년부터 1학년까지 꼭 특히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잔소리를 풀 세트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오늘 방송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저도 평소에 늘 고민했던 주제긴 한데 공부는 시간 관리 싸움이다. 그래서 그 주어진 24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가 향후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꼭 이번 여름방학부터 한번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학습을 시도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공부는 해라. 됐고 자, 알겠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컨설팅 할 때 많이 써먹었을 때 오히려 효과 있었던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어머님들한테. 공부하라는 건 애들도 알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한테 주 하루 정도는 마음껏 쉴 수 있는 요일을 만들자. 그걸 먼저 제안을 해요. 먼저 하라는 게 아니라 주말에 뭐 하루 혹은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 한 6시부터 다음날 한 11시 12시까지 푹 쉬고 늦잠 자고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럼 애들 좋아합니다. 네. 신나죠? 대신 나머지 일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네가 할 수 있는 공부 시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조삼모사인데 아이들이 그쵸. 약간 얼굴 표정이 좋아지더라 하는 것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입시왕 여름방학 대작전 학년별로 쭉 한번 점검해봤고
원고 준비해주신 펜타겐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입시왕 유튜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정신 차립니다.